나는 그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잊히지 않게 만들어진 날이었다. 제주에 내려온 지 2달째 되던 초여름밤, 나는 아무나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도는 그 대형마트의 야간 신입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면접을 본 날, 점장은 내 얼굴을 유난히 오래 봤다. 서류보다도 경력보다도 마치 내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밤 근무 괜찮겠어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버틸 수 있겠느냐처럼 들렸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끄덕임이 나를 어느 쪽으로 밀어넣고 있었는지. 그 마트는 제주시 외곽, 관광지도 아니고 주택가도 아닌 애매한 국도 옆에 홀로 서 있었다. 낮에는 평범했다. 관광객 몇 명,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밤이 되면 거의 비어버리는 주차장. 하지만 해가 지고 자동문 위 형광등이 하나둘 켜질 때부터 그곳의 공기는 미묘하게 눅눅해졌다. 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숨을 들이마시면 어디선가 차가운 철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오래 닫혀있던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나는 그런 냄새와 비슷했다. 첫날은 교육이라 나와 같은 신입이 한 명 더 있었다. 이름은 민수, 24, 제주 토박이었다. 우리는 함께 계산대 뒤에 서서 야간 근무 주의사항을 들었다. 밤 12시 이후엔 손님이 와도 먼저 말을 걸지 마세요. 점장이 말했다. 카운터 불은 항상 켜두고 하지만 필요 없으면 절대 먼저 응대하지 말 것. 그 말에 민수가 손을 들었다. 손님이 계산하러 오면요? 점장은 잠시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말했다. 계산하러 오는 손님은 항상 말을 먼저 합니다. 그 순간 등 뒤 냉장고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마치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자정이 지나자 마트는 정말로 텅 비었다. 매장 전체의 냉장고 모터 소리,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내 심장 소리만 남았다. 민수는 물류창고 쪽 정리를 맡고 나는 계산대에 혼자 서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이상한 건 자동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분명 손님이 나갈 때 나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입구 쪽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주차장도 비어 있었다. 바람인가? 하지만 문은 자동문이었다. 바람으로 닫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나는 괜히 계산대 아래를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질질 끄는 것처럼. 나는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발소리는 과자 코너를 지나 냉동식품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아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형광등 아래 통로는 환했다. 그런데도 소리만 있었다. 민수야. 나도 모르게 불렀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반복됐다. 보지 말자. 보면 안 된다. 발소리가 멈췄다. 내 계산대 바로 앞에서. 나는 숨을 참았다. 눈을 들면 무언가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았다. 그때였다. 계산, 낮고 마른 목소리. 분명 사람의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계산대 앞 바구니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계산대 위에는 캔커피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없던 물건이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누가 장난친 건가? 그때 내 오른쪽 귀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 여긴 아무나 오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아니었다. 바로 옆,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들렸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캔커피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것처럼. 하지만 냉장고는 매장 반대편에 있었다. 손님, 계산 도와드릴까요? 내 입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그 순간 형광등이 지직하며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매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캔커피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젖은 손자국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점장이 말했던 그 말. 밤 12시 이후엔 손님이 와도 먼저 말을 걸지 마세요. 나는 먼저 말을 걸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됐다. 이 마트가 왜 아무나 뽑지 않는지, 그리고 왜 제주 사람들조차 밤에는 이곳에 오지 않는지.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밤 근무에 들어서기 전마다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됐다. 마트 입구에 서서 자동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3번 지켜본다. 아무도 없는데 문이 반응하지는 않는지, 센서가 혼자서 헛기침하듯 움직이지는 않는지, 그리고 계산대에 서기 전에 꼭 매장 전체를 한 바퀴 돈다. 그건 확인이라기보다 각오에 가까웠다. 오늘도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마음속으로만 한다.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줄었다. 원래도 활발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는 웃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창고에서 나올 때면 항상 땀이 젖어 있었고 겨울인데도 외투를 벗지 않았다. 괜찮아? 내가 물으면 민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하지만 그의 눈은 늘 창고 쪽을 힐끔힐끔 훔쳐봤다. 사흘째 되는 밤, 새벽 2시쯤이었다. 마트는 완전히 고요했고 라면 코너 끝에서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민수는 혼자 창고 정리를 맡고 있었다. 나는 계산대에 서서 재고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 무전기가 칙 하고 울렸다. 형, 민수의 목소리였다. 창고 이상해요.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뭐가 이상한데? 잠시 정적. 그리고 민수가 말했다. 아까 분명히 닫아놨거든요. 뭘? 안쪽 문이요. 그 안쪽 문이라는 말에 나는 목 뒤가 서늘해졌다. 창고 안쪽에는 일반 직원은 잘 들어가지 않는 보조 창고가 있었다. 폐기 물품, 오래된 집기, 그리고 이상하게 분류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 근데 지금 보니까 열려 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바람 아니야?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았다. 형,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어요. 창고로 가는 길은 항상 어두웠다. 센서등이 있음에도 중간중간 빛이 닿지 않는 구간이 있었다. 바닥은 냉기가 올라왔고 공기는 눅눅하면서도 이상하게 비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치 젖은 천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는 그런 냄새.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봐요. 그가 안쪽 문을 가리켰다. 정말로 열려 있었다. 문틈은 손 하나 들어갈 만큼. 나는 그 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닫고 나오자. 내가 말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졌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쪽 문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안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민수의 손이 내 팔을 꽉 잡았다. 형, 안에 누가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문틈 사이로 안쪽을 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처럼 서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낮게 바닥에 붙어서 기어가는 것처럼.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리 안 됐네.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지만 톤이 너무 평평했다. 감정이 전혀 없는 낭독처럼. 민수가 작게 말했다. 형, 저 여기서 근무한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뭘? 창고 안쪽에서는 절대 대답하면 안 된대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점장의 말이 스쳤다. 필요 없으면 절대 먼저 응대하지 말 것. 이곳에는 규칙이 있었다. 말해주지 않았을 뿐. 나는 민수를 끌어당겼다. 뒤로 가. 안쪽 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문을 향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스르륵 천천히 바닥을 끄는 소리. 나는 문을 3개 닫았다. 그리고 밖에서 잠갔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살짝 흔들렸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창고 근무를 거부했다. 그리고 며칠 뒤 무단 결근으로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민수를 본 날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형, CCTV 확인해봤어요? 뭐를? 형이 그날 계산대에서 캔커피 계산할 때. 나는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다. 그때 형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운터 앞에는 아무도 없는데 형이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계산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그리고요,
그 시간대에 카메라에는 형 말고 사람이 하나 더 찍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계산대에서 나는 CCTV 모니터를 켜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니터는 저절로 켜졌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장면이 있었다. 내가 계산대에 서 있고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프레임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 시간 표시가 떴다. 영공 17가 캔커피를 본 시간. 모니터에서 지직 소리가 났다. 그리고 화면 속에 그것이 고개를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엔 말 걸지 마. 다음엔 말 걸지 마. 그 목소리는 바로 뒤에서 들렸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근무를 했다. 민수가 그만둔 뒤 점장은 아무 설명도 없이 근무표를 바꿨다. 야간 근무자, 나 혼자. 이상하게도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이미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혼자 근무한 첫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규칙 노트를 발견했다. 사무실 책상 맨 아래 서랍, 계약서 뭉치와 오래된 영수증들 사이에 얇은 공책 하나가 끼어 있었다. 표지는 없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밤 근무자용. 지키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글씨는 여러 사람의 필체였다. 나는 침을 삼키고 페이지를 넘겼다. 밤 12시 이후 먼저 인사하지 말 것. 계산대 앞에 서 있어도 물건이 없으면 무시할 것. 카운터에 놓인 물건이 매대 위치와 다를 경우 계산하지 말 것. 영수증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자리를 뜰 것. 절대 CCTV를 보며 설명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추가된 문장이 있었다. 냉장 진열대에서 나온 노란 라벨은 어떤 경우에도 계산하지 말 것. 나는 캔커피가 떠올랐다. 노란색 할인 라벨. 그날 밤 매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소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균일했다. 냉장고 소리, 에어컨 바람, 형광등 진동이 마치 의도적으로 맞춰진 박자처럼. 나는 계산대에 서서 노트를 다시 읽었다. 매대 위치와 다를 경우. 그건 보통 손님이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었을 때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 의미는 달랐다. 새벽 1시 12분. 자동문이 열렸다. 이번엔 분명히 열렸다. 센서음이 삑 타고 울렸고 찬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규칙 1번. 발소리가 들렸다. 또박또박. 이번에는 질질 끄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처럼, 너무 사람처럼. 그는 과자 코너를 지나 냉장 진열대로 향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철컥, 그리고 잠시 후 문 닫히는 소리. 나는 그 소리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집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계산대 앞으로 왔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규칙 D번.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만 움직여 계산대 위를 확인했다. 그 위에는 딱 하나. 노란 라벨이 붙은 우유, 유통기한은 이미 지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유팩 표면에는 서리가 끼어 있었다. 냉동고에 넣어둔 것처럼. 나는 숨을 고르고 그대로 손을 멈췄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가 입을 열었다. 왜 안 해? 목소리는 아주 평범했다. 불평도 위협도 아니었다. 단순한 질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규칙 1번과 2번. 그때 계산대 옆 프린터에서 영수증 종이가 혼자서 드르륵 하며 조금 나왔다.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나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걸 느꼈다. 규칙 4번. 영수증이 나오면 자리를 떠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나오지 말아야 할 상황이었다. 그가 웃었다. 이번엔 잘 알고 있네. 그 순간 계산대 위에 우유팩이 툭하고 조금 움직였다.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나는 천천히 의자를 밀고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말이야. 그가 고개를 내 쪽으로 기울였다. 아, 여긴 마트잖아. 그 말과 동시에 매장 안 모든 냉장고 문이 한꺼번에 철컥 열렸다. 찬 공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 그는 계산대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제야 그의 얼굴이 보였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표면. 그 위에 노란 라벨 하나가 붙어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지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다시 말했다. 계산해. 그때 사무실 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르르. 너무 현실적인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 틈을 타 나는 계산대를 돌아 사무실로 달렸다. 문을 닫고 잠갔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점장의 목소리였다. 봤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노란 라벨.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요? 처음엔 손님이었고 그 다음엔 직원이었죠. 점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계산해주면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됩니다. 나는 그제야 민수가 왜 그만뒀는지 이해했다. 아니, 어쩌면 그만둔 게 아닐지도. 전화가 끊겼다. 사무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여러 개였다. 점장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아침까지 계산하지 말고 살아남으세요. 나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다. 이번엔 누가 남을까? 이제 아침까지 4시간. 그리고 나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규칙을 지킨 적이 없었다. 사무실 문 밖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겹쳐 들렸다. 서로 박자를 맞추지 않은 채 각자 다른 리듬으로.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질질 끌었고 누군가는 마치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벽을 더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마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점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계산해주면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됩니다. 대체 근무. 그 말은 처음부터 사람을 뜻하지 않았다. 역할이었다. 이곳에 묶인 무언가를 대신 서 있게 할 다음 사람.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책상 하나, 낡은 의자 2개,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CCTV 모니터. 나는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모니터 중 하나가 이미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계산대가 보였다. 그 앞에 서 있는 것들.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애매한 형체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질서정연했다. 아무도 앞지르지 않았다. 모니터 아래에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밤 근무 생존 팁 문은 절대 먼저 열지 말 것 부르면 대답하지 말 것 대신 열어준 사람은 반드시 남는다. 나는 3번째 줄을 오래 봤다. 대신 열어준 사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갑자기 사무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철! 잠겨 있는데도 안쪽에서 힘이 느껴졌다. 문이 조금씩 움직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책상 아래에 숨을 공간을 확인했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는 문 열어줬잖아. 나는 몸을 굳혔다. 그 목소리. 노란 라벨의 목소리였다. 그럼 이번엔 우리도 들어갈 수 있지. 문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사무실 안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따르르르.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이번엔 점장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지금 거기 있죠? 누구세요? 예전에 여기서 야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하나라도 어기면 아침 못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흔들리면 절대 열지 마세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가 말을 멈췄다. 대신 열어주지 마세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마트에는 문이 여러 개 있다는 것. 자동문, 창고문, 사무실문,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문. 처음엔 소리로 옵니다. 그 다음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엔 이유를 줍니다. 마지막엔 당신을 이해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춥지? 무섭지? 나도 그랬어. 손잡이가 다시 돌아갔다. 이번엔 아주 천천히.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 남자가 급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대 불을 전부 꺼요. 뭐라고요? 불이 켜져 있으면 그들은 계산이 가능한 줄 알아요. 나는 사무실에서 나와 벽 스위치를 하나씩 내렸다. 매장이 어둠에 잠겼다. 냉장고 불빛만 유령처럼 희미하게 남았다. 그 순간 밖에서 불만 섞인 웅성거림이 들렸다. 이건 규칙 위반이야. 아까는 됐잖아. 왜 이번엔 안 돼? 목소리들이 겹쳐졌다. 그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침 6시까지 불은 절대 켜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여긴 마트가 아닙니다.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았다.
시계를 보면 몇 분이 지났고 다시 보면 같은 시간이었다. 그 사이 문은 수십 번 두드려졌다. 부탁, 분노, 애원, 협박. 그 모든 소리를 나는 무시했다. 그러자 새벽 4시쯤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민수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형, 문 좀 열어줘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나 밖에 있어요. 집에 가야 돼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 친구 이미 계산됐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 날. 그날 밤 노란 라벨 붙어 있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문 밖에 민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형, 그럼 형이 대신 해. 그 말과 동시에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새벽 5시 58분. 어둠 속에서 자동문 센서가 삑 소리를 냈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발소리도 목소리도 두드림도. 전화기 너머에서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불 켜도 됩니다. 나는 스위치를 올렸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졌다. 계산대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노란 라벨도 젖은 발자국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날 아침 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표를 냈다. 그는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다. 살아서 나가셨네요. 나는 제주를 떠났다. 하지만 가끔 편의점에서 노란 할인 라벨을 볼 때면 아직도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날 밤 정말로 모두 나간 걸까? 제주를 떠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불을 끄면 형광등이 꺼지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려도 몸이 먼저 긴장했다. 특히 문 소리. 닫히는 소리보다 열리는 소리에 더 민감해졌다. 누군가 들어온다는 건 항상 선택의 시작이었으니까. 제주를 떠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점장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한 통의 우편이 집으로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류는 그 마트의 건축 기록이었다. 지금의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 그 자리는 공동 창고였다. 섬 외곽 마을 사람들이 수확한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던 곳. 문제는 그 창고가 태풍과 폭설로 고립되던 겨울이었다. 식량이 부족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물건이 사라진다. 밤에 누군가 창고를 연다.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장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결국 규칙을 만들었다. 누가, 얼마나, 언제 가져가도 되는지. 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은 다음날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걸 자발적 잔류라고 불렀다. 떠나지 않은 게 아니라 떠날 수 없게 된 것. 사진은 그 창고의 옛 모습이었다. 낮은 천장, 줄지어 선 사람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 지금의 점장이었다. 그는 젊었고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연 사람.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다. 점장은 처음부터 관리자였던 게 아니다. 그는 그 자리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아니, 선택했다고 믿고 싶은 사람. 누군가는 문을 지켜야 했고 누군가는 규칙을 설명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새 직원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는다. 알면 선택지가 생기니까. 며칠 뒤 나는 다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젊고 밤 근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이 답장을 보냈다. 규칙은 알려주셨나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필요한 만큼만. 그날 밤 나는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그 마트는 운영 중이다. 지도 앱에는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리뷰도 그럭저럭 달린다. 밤엔 좀 으스스해요. 직원들이 말수가 없어요. 그 정도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제주 외곽의 큰 마트에서 밤 12시 이후에 이런 장면을 본다면 계산대 앞에 물건만 놓여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거나 노란 라벨이 매대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거나 직원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불을 끄기 시작한다면 그땐 이걸 기억해라.
문은 열리는 것보다 닫히는 게 안전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문을 대신 열어주는 순간 그날의 근무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밤늦게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면 자동으로 주변을 본다.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없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물건이 하나 놓여 있다면 나는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한 번 문 앞에 서본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계산할 것인지, 불을 끌 것인지,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대답할 것인지.